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도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교육, 지역교육, 또 마을교육, 교육에 관한 주제인데요. 참고로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사랑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름이 엄청 길어요. 네. 왜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원래 한사랑 교육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작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서 마을 교육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름을 넣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네 가지 꼭지를 주셨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좋은 부모 되기인데, 네. 좋은 부모 되기 제목을 보니까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 초등학교 다닐 때, 네. 4학년 때 약국집 아들하고 제가 되게 친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책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그때는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뭘 하나 딱 뽑아서 봤던 게 이순신인 것 같아요. 위인전기 100권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야. 무슨 책 봤니? 그래서 저 이순신 장군 책 봤는데요. 그러면 뭐 하신 분이야? 금방 읽었으니까 네. 막 자랑을 했더니 어유 잘했어. 막 찐빵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갔어 거기를. 음. 그걸 100권을 다 봤어. 오. 이런 게 좋은 부모의 시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뒤에도 지금 책이 원서네요. 네. 책은 정말 좋은 부모 되기의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아기 있으시잖아요. 지금 6개월에서 7개월을 향해 가고 있죠. 네. 네. 아기 책은 좀 읽어주시나요? 저는 좀 바빠서 못하고 네. 제 이제 와이프가 네. 매일매일 책을 어. 읽어주는데 네. 이게 부모가 되면 이게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이 네. 뭐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책을 좋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읽어주는 책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뇌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그럼요. 미치죠. 네. 음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부모하고의 친밀감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아이들이 2세에서 3세 정도 때 뇌의 70%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것들을 뭐 이제 책을 읽어주고 소리로 네. 텍스트를 알려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이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기 아빠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잘 없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한테 해줬던 게 잠자기 직전에 항상 책을 읽어줬어요. 항상이 중요하네요. 네, 항상. 항상이 네. 중요해요. 매일 밤. 저는 사실은 좀 잠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같이 책 읽으려고 누우면 잠이 들어버리는데 애기 아빠가 그거를 정말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고 그리고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의원님 바쁘신 그렇죠. 것처럼 아빠는 보통 일하러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아빠하고의 교류를 가질 수 있고 또 엄마는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아요. 예. 그런데 시간을 좀 내기 힘든 아빠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와 시간을 갖는다는 건 아이들 성장에서도 굉장히 큰 혹시 영향을 역할 주는 분담을 것 같아요. 하신 거 아니지 싶어요. 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못할 것 같으니 당신이 해줘라. 대신 내 평상시 많이 하니 밤에라도 해줘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살짝 네네, 있었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도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가 책 읽어줬던 거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줬고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책을 많이 이렇게 보나요? 지금은 사실은 아이들이 네. 지금은 26, 23살인데 네. 이제는 필요한 책을 읽죠. 그렇죠.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필요한 책들을 골라보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특히나 이제 국어 과목이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국어가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맞아요. 문해력 네. 조례. 맞아요. 그 문해력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보통 고등학교 돼서 이제 국어 뭐 수능 준비를 하든 내신 준비를 하든 보통은 유명한 교재들이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 중에 뭐 A라는 교재는 꼭 풀어야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시중에 있는 교재를 풀지 않았는데도 네네. 기본적인 성적은 좀 유지를 할 수 왜냐하면 있었던 이제 게 독서라는 게 뇌구조하고 되게 좀 연관이 되어 그렇죠. 있는데 한 번 틀이 익혀지면 나머지는 인포메이션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추론하고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네.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문해력의 기본인데 네.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맥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다 보면 앞뒤 문맥이나 그래서 제가 맥락을 이게 이해하죠. 지금 되게 중요하다. 경기 교육에서 이게 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어떻게 이해하냐? 난독,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준비했던 문해력과 네. 난독 기초학력 부진은 다른 개념인데 혼돈을 하시는 거야. 네. 교육자들도. 네, 네. 그랬더니 난독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된 법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지 않냐? 전혀 다르다. 근데 그거 설명하는 데 꽤 오래 걸리고 네. 지금 제가 그 입법 발의를 하려고 했더니 의원님 좀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 헷갈려요. 막 적용하기도 네. 어렵고 막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가야 할 방향은 맞다. 문해력. 그러면 의원님은 이 문해력이 어떤 부분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학습을 해요. 네. 학습을 하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 그걸 실패해 버리면 10초등학교 6년, 맞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입학할 때 선생님이 차근차근 그 단원의 핵심 어휘어, 용어들, 네, 네. 정의를 알려주고 활용례를 알려주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생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따라가면서 재밌어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네. 선생님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때 그걸 놓쳐버리면 12년은 지옥이다. 맞아요. 교육은 정말 적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적기를 놓쳐버리면 그거를 회복하기가 2배, 3배 힘이 들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또 회복이 영영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엄청난 힘이 에너지를 드는 좀 거죠. 필요로 하죠. 네. 사실. 저는 사실 이제 문해력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약어 그다음에 신조어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단어에 대한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많이 주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주죠. 정보를 주죠. 근데 단편적으로 정보만 스캔을 하고 하는 맞아요. 능력들은 점점 학생들이 발달하는데 빨라지는데. 이해하는 거, 맞아요. 활용하는 거,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잘 못한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펼치는 부분이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마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콜라보가 되면 정말 아이들한테는 공교육과 마을 교육을 다 동시에 서포팅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네.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선생님이어야 한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수요일 날인가 6시쯤 되면 막 동사무소 같은 데서 네. 노래가 나와요. 빗자루 들고 나오라고. 네. 그럼 다 나와요. 동네 형, 누나,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다 나와서 마을 청소를 했어요. 네. 그때 잘못하면 혼나죠. 이런 거 잘해야지 이놈아. 네. 근데 그게 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지도해주는 네. 선생님 같은 역할이다. 네, 부모 같은 맞습니다. 역할이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대 간의 어떤 교류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누군가 사실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을에서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오늘의 뭐 화두가 포천교육 어디로라는 이제 주제로 네, 저희가 네, 네.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사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하네요. 네. 사랑. 사랑, 사람.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만 저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는 뭐 아이들만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엔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명 연장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6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여가를 즐기시고 뭐 이제 여가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70, 80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평생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60대 사회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저는 지금 아이가 26, 23이니까 저의 이제 노후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그 시기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벗어났는데 또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요 노후 시기에도 준비가 되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경제적인 노후 준비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를 작년부터 다시 좀 시작을 네, 뭐 했거든요. 대학원도 다니신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도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생겨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애 주기별로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찾아보면 논문들은 많아요.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논문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그런 생애 주기별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사실 국가 시스템에서는요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데이터를 집계할 때 허수가 많다는 거.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교육 개념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광자를 들어. 이제 뭐가 지표로 잡히겠죠. 네. 다른 광자를 들어. 계속 들어. 네. 여러 가지를. 근데 이 숫자를 다 그냥 집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생교육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사실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될 시점에는 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이 저희 시도 잘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만들 때 정말 수요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기별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수요자와 또 그거를 실행하는 부서들이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공무원들은 수렴하지 않을까? 수요자들의 의견들을 일관되게 나오는데 거꾸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거꾸로 하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접점이 이렇게 빗나가는 걸까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의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대부분은 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 외의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할 수 있어요. 마을에서.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스터디를 운영을 한 지가 지금 한 거의 4년 이상이 돼 가거든요. 저희 자체 스터디예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 손 잡고 왔어요. 저희가 공간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냥 엄마 손 잡고 왔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스스로 버스를 타고 와요.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가겠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나 기관에서는 어떤 짜여진 기간 안에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노상 누구를 기다려줄 위한 수는 없죠. 프로그램이냐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상자는 솔직히 정해져 있죠. 학교에서 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흥미가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대상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마을에서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런 대상자에 속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좀 환경이 좀 힘든 친구들을 같이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 예,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게 사실은 학교나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사랑 마을교육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네, 정말 이건 효과가 대단했다. 네.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런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하는데 스터디를 운영한다는 거를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이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스터디가 무슨 스터디를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스스로 학습. 공부할 걸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와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 가도 되고 와서 그냥 놀다가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공간을 열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공간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네. 행정은 이 공간에서 A를 해, 맞아요. B를 해, 네. C를 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네.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게 맞아요.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와라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한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마을에다가 학생을 소개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친구는 학교가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학교가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냈고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서포팅을 해주고 저희만 서포팅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있죠. 해줬죠. 네. 네, 연결을 해줘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가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위센터에서 네네. 이제 숙려제로 관리를 하고 학교 밖으로 아예 나오게 되면은 시 관할로 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은 학교 안의 학생. 그리고 시는 학교 밖의 학생을 관리하게 지금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도 고등학교도 홈스쿨링을 할 것인지 고등학교 진학을 할 것인지 고민을 중학교 하다가 때는 검정고시를 보고 네, 고등학교로 검정고시를 진학을 봤어요. 했다? 네. 아.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영상 디자인에 좀 재능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서 지금 영상 디자인 쪽으로 좀 진로를 바꿔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그 했죠. 친구 좀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네, 이런 것 좀 얼마든지요. 같이 할 수 있게 네. 같이 팀원으로 스텝으로 네. 그럼 뭐 실습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꿈의 학교라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 많이들 교육청에서. 하시죠. 네. 많이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다양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꿈의 학교를 통한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꿈의 학교를 통해서도 아마 아이들이 네.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랑 좀 서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어떤 담장이 없이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어떤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교학점제가 지금 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 게 또 변질이 될까 봐. 고교학점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투자예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거냐를 고민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담벼락을 허무는 거다. 그렇죠. 마을과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수단이면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교육청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좀 불안 심리가 작동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위험성, 사고 위험성, 뭐 이런 뭐 검증되지 않은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네. 왜?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경험을 했던 게 교사 연구회가 있거든요. 근데 교사 연구회는 교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사하세요? 교사가 아니죠. 같이 교사가 아니라서 상관없잖아요, 같이 할 사실. 수가 없어요. 네, 네. 교사 연구회는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래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아이를 다 키워서 학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데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 강사로. 그런 사람들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교사연구회를 교육연구회로 바꾸세요. 맞아요. 그럼 주체가 딱 모호해지잖아. 네, 네. 그럼 누구나 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포천에도 그런 교육 연구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생각을 하시죠. 하거든요. 제안하세요. 네. 어떻게 서브팅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름을 교사연구회로 정해버리니까 네. 교사들만 하게끔 그냥 뇌가 딱 그게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음, 교사 아닌 사람 오지 마세요. 네, 교사가 아닌 사람 갈 생각도 안 하죠. 그 네임이 그래서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교사연구회를 교육연구회로 바꾸는 시도를 좋네요. 한번 해보자. 네. 뭐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좋은 부모 되기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결이 되고 있죠. 네, 한사랑마을 교육공동체 홍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홍보를. 우리가 이런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네. 있으니 우리가 좀 비슷한 단체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네. 또 연대해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네. 좀 스타트
역할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스타트했어요. 스타트해서 포천에는 포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저희처럼 마을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또 꿈의학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포천에도 상당히 많죠, 이런 모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교육이라는 분야가 각 분야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 교육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또 아이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버 분들까지도 저희도 이제 곧 실버 세대니까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조금 폭이 넓어져서 마을에서 대상을 만날 때 정말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좀 운영을 해보는 게 예. 저의 올해 내년의 좀 목표입니다. 첫 번째 꼭지를 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이제 세 개의 꼭지가 남아 있는데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신 주제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그 민주 시민 이야기인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 시민이란 이런 거다. 일단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민주시민이어야 자녀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교사가 민주시민이어야 학생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지금 도의원이신데, 그죠? 이렇게 선출직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는 또 이제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민주시민이어야 그 시에 있는 시민들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인가? 라는 걸 뒤돌아봤을 때 민주시민이 뭐지? 거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민주시민이라는 거는 어떤 잣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런 잣대가 없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뭔가 괜찮은 것 같으면 시도해보고 이런 생각이 좀 열려있는 예, 그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민주시민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생활 속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민주시민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이란 국가 시스템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네, 민주시민의 출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그래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싸여 있어요. 맞아요. 사실.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 나와. 팍.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저 때는 그랬어요. 이게 뭐 라떼 같은데 나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비슷한 연배일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책에 나와 있는 말은 다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생활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 책이 진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깨닫죠. 저희 때는 그죠? 국정교과서잖아요. 맞아요. 국가에서 생각하는 딱 그 상이 있어요. 정답. 그 네. 안에 가두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었죠. 맞아요. 네. 네. 사실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방향을 못 잡겠어요, 사실. 여기도 민주시민 교육, 저기도 민주시민 교육. 예, 그래서 보통은 민주시민 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실 활동,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거는 어디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역량들이 키워지는 거.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예, 그러면은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하는데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똘레랑스라고 해요. 나와 네.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네, 다수가 소수를 포용한다. 맞아요. 똘레랑스. 네, 네 글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훨씬 품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공동체에서는 그게 좀 밑바탕이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런 식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랑 다르면 아닌 거야. 맞아요. 너 틀린 거라고.
근데 틀렸다고 하는 거는 연산작용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1 더하기 1이 3이다. 이건 틀렸다예요. 음.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다른 거거든요. 거죠. 사실은 다양성이 존재해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종교배가 강력한 뭐 이게 유전자를 그렇죠. 갖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들이 흐름을 가지고 교류화되고 네. 그래야 좋은 생각들이 나오고 세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라는 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공동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처음엔 생각이 비슷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해도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친목계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뭘 한다? 이거는 사실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 해보는 것들은요 어색해요. 음, 자꾸 하다 보면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돌이 둥그러지는 것처럼 맞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은 스타트 초창기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사실.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 방향성이 맞는지 뭐가 옳은 거지?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많은 활동들이 필요해 보인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원을 좀 많이 하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가 되게 중요한 그냥 기반? 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것만 해봤습니다. 딱 하나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니잖아.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쁠 필요 없다. 아,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죠. 근데 얘기할 때 그거 틀려서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나는 너랑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물론 의도는 똑같아요. 근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나와 다른 생각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애들한테 잘 안 될 것 같아. 이놈 시끄 하지 말라고 그게 이렇게 되지 않나? 훈련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부모도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마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교육 관련돼서도 지금 분야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걸 교육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회복지단체 쪽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손체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또 알려드리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이제 마을 교육의 일환인 거죠, 그런 것들도. 맞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 분야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 단체는 이제 코딩 교육을 조금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을 대부분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코딩이라면 어떤 개념인 건가요? 요즘의 아이들은 원래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언어를 텍스트로 배웠잖아요. 문법이죠,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기 어려우니까 보통 뭐 스크래치, 엔트리에서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만들어서 블록을 이어 붙여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도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 말로 하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죠. 네. 앞으로 점점 발전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조금 다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코딩뿐만이 아니라 뭐 메타버스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뭐 매주 타는 버스 아. 개선기간에 이제 이것도 있고 사실은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작년에 그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한 친구들이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시스템 안에서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재미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꿈의 학교를 운영하면 그 운영자들이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나오세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가상 세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시는 거죠. 예, 그 툴을.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고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출석한 게 맞냐?
그죠? 어색할 수 있죠. 네.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이들 경험들이기 입장에서는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 다름을 인정하고 알려줘야지. 아이들도.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응. 잘 몰라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번 알려줄 수 없느냐라는 응. 의견이 왔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한 번 더 들어와 주세요라고 응. 얘기를 했을 텐데 처음에 들어오는 얘기가 너희들 거기에 화면에 다 안 보이던데 실제로 출석한 거 맞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언어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똑같은 거라도 표현인데 아다르고 맞아요. 어다르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일단은 많이 좀 교육을 해야 되겠네. 네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 이런 맞아요. 거. 예.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너희들 가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온 거 맞아 이런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구축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실제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인원수 체크하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대표님이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는 어른과 소통하는 방법. 맞아요. 네. 어른들한테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언어의 구조가 다르다. 왜 우리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이해하면 그런 오해는 안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주소만 줄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활동을 보실 수 있는지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거고 또 입장하시는 분들도 그냥 주소 준다고 그냥 딱 들어올 게 아니라 좀 알아보고 이 툴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지가 그런 중간 과정들이 빠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소통의 부재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은 게 요즘에는 매장에 뭐 키오스크 있잖아요. 네네. 주문하는 거. 네네. 제가 뭐 그런 게 둔감한 편은 아닌데 되게 불편하기 싫어 그거. 맞아요. 가서 이거 주세요가 편하지. 낯설죠. 가서 뭐 카드 꽂고 뭐 누르는 거 어색해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디 들어가서 누군가 뭘 한다? 어색할 수 있다 충분히. 저희 세대가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랑 공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것도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듣는 사람이 생각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 뭔데 이게? 잘난 척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쓸까? 뭐 이제 좀 그런 운동을 좀 해요 저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문서에는 영어 쓰지 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현해라. 네. 아니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가치 같아요. 표기라든지 네.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 얘기라는데 사실 교육 얘기하다 보면 네. 입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네, 안 할 수 없죠. 모든 마침표가 입시란 말이에요. 기승전 입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재미난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가능한데 네. 고등학교 진학하는 순간 네. 입시 갑자기 국영수. 자, 그 입시를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 없는데 이제 학교와 근데 마을에서 왜 떠날 수 없을까? 그거는 이제 입시 제도 때문에 그렇지 바꾸면 않을까요? 되는데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바꾸느냐? 정치인을 바꾸고 싶어해요. 음. 근데 학부형들이 딱 그 해당되는 학년 입시생 네, 엄마들은 네. 우리 애들 끝나고 해. 다음에 그죠. 또 바꾸려고 하면 또 올라왔잖아 하나가. 우리 애들 수능 끝나고 해. 못 바꿔요. 엄청난 유권자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특단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 강수돌 교수가 얘기했던 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네. 교육 얘기예요. 아이들 행복하려면 엄마들이 포기할 게 많다. 맞아요. 옆집 아이는 뭘 하는데 어디 학원을 다니는데 국어 점수가 몇 점인데 비교하지 말아라. 그 소중한 아이 딱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만 가면 왜 옆집 아이들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지 근데 저도 그거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건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도 네. 부모님한테 막 못하니까 아니 삼성가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이었다라면 막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좀 같이 조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은 C 언어를 배워요. 정보 시간에. 그 컴퓨터 C 언어거든요. 네. 컴퓨터 언어. 네. C 언어를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C 언어를 사실은 시험 보기 좋은 형태로 배우잖아요. 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텍스트가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마을 교육이라는 거는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후가 바뀐 거죠. 맞아요. 선후가 바뀐 건데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아이들의 호기심에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입시 문제라고. 그렇죠. 동그라미 치기 위해서 네. 틀리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공부를 하면 흥미를 잃게 되는 상황들이 네. 많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 랭귀지는 스스로 배워요. 맞아요. 얘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근데 교육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의원님은 혹시 저는 대통령 후보가 대학 입시 제도를 폐지한다. 맨날 그분 찍을 거예요. 폐지만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과정,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꾸 이상하게 바뀌는 게 뭐냐면 그것도 또 과외를 하고 그것도 돈을 들여서 뭘 만들어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게 해주라고. 어디든. 가까운 내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 가고 싶은 학교들, 어떤 특정 과에 특이한 장기가 있는 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게 해줘라.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다잖아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아무리 늦어도 한 2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대요. 졸업하는 건 별개지만 네네.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는 다 열어놓는다. 네네. 유럽에서는 선착순으로 입학도 시키고요. 네, 가능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졸업하기가 까다로운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고3 때 대학을 가야 하나? 우리나라 입시가 물론 뭐 재수하고 뭐 N수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고3 때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인무계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있다 보니까 아직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입병이 오게 되는 거고 대학 입학하면 다시 고민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그건 딱 하나예요. 사회의 시선.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근데 재미있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서 딱 해. 근데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어 그때 들어가면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딱 19살 때 수능 봐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에서 나고 자라보는 이 시선. 이 시선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고. 저는 사실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3 때까지가 12년이에요. 그럼요. 12년을 학습을 향해서 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저는 1년만 놀고 싶어요. 네. 맨날 뭐 음악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따라 만들고 해. 근데 1년 놀면 재미없거든 또. 다시 학교 다시 오게 학교 돼요. 갈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좀 여유 있게 바라봐 주는 네. 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19세를 기준으로 나고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100년 살 건데. 아직까지 저희는 19살 되면은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취업하느냐, 대학 가느냐. 그죠? 더 그걸 서열을 다양한 매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네. 국민, 4등 국민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기업 출신, 중소기업 출신, 영세기업 출신 뭐 이런 거. 아까 의원님께서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사실은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을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뭐 이제 이유는 있었지만, 예. 근데 그 1년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힘들어요. 12년 동안 공부하는 거. 맞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놀긴 하지만 뇌리에는 매일매일 네. 학교 가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서 학교에 입학해서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준비되지 않고 학교를 갔잖아요. 1년을 놀았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은 걸리지만 회복이 되더라고요. 바로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들어온 친구들이 과거 출신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처음에는 성적이 그 친구들이 당연히 높대요. 일반고 아이들이 따라가기 힘들대요. 근데 한 3, 4학년 되면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따라갈 수 있죠. 기다려줄 수 있으면 되는데 뭐든지 그냥 몇 년 안에 딱 어느 시기에 그리고 부모들도 그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좀 내 자녀를 관찰하면 알잖아요. 사실 제가 아까 사랑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아이를 잘 관찰해 보면 이 친구는 정말 그냥 공교육 시스템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친구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친구도 그 시스템에 넣어버리면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발현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것들에 있었어요, 조율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랑 일반고 학생들을 비교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대 가는 친구들 있었어요. 후배들 있죠. 중에. 다들 그러지 서울대들이. 시골에서 왔네. 쟤 농어촌이래. 나랑 다른 거야. 맞아요. 그룹핑을 해요. 쟤는 우리랑 다른 아이.
끼리끼리. 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당연히 처음에는 실력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하면 다 비슷해져요. 네 맞아요. 지금 이분 판사하고 계셔요. 포천 후배님이 오, 서울대 가셔가지고 네, 법대를 들어가셨어. 음, 농어촌 무시를 받으면서 판사를 하고 계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맞아요. 빠름과 느림의 차이인 거지. 교육을 기다려주면 되거든. 네, 왜? 한 인생을 책임져주고 민주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을 하게끔만 기다려주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쟤는 19살 때 못하면 재수생, 삼수생 꼬리표를 자꾸 붙여준다고. 안 가면 나고자. 네, 저희 아들이 고3 졸업하고 이제 입학을 했다가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23살인데 또 다시 대학교 1학년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사람이. 근데 그 전에 1학년과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너무 달라요. 다르겠죠. 네, 그때는 그냥 가야 하니까 갔던 거고, 그때도 물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본인의 진로를 찾아나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1학년의 모습과 지금 1학년의 모습은 나이도 들었지만 본인이 인생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뭔가 좀 상처도 받고 이러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고3 때 그렇게 아둥바둥 대학에 목숨 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그때 나의 어떤 환경에 맞게 가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열어주시면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입학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거기서 잘 졸업을 하기를 또 원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택을 좀 존중을 해주고 기회를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이 함께 좀 콜라보가 돼서 나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자고 교육도 받는 거고, 그죠? 맞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불행해.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그거 아실 거예요. 뭐였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입시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는 영화였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냐 이게. 맞아요. 의원님처럼 제가 아는 교수님이 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영국의 썸머힐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안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복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행복은 딱 간단하다. 네. 비교하지 말아라. 맞아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라. 맞아요. 네. 이 친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그렇죠. 된다. 네. 맞아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엄마들이 비교를 한다니까 자꾸 옆집 네. 애하고. 그래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네. 이웃, 환경.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덴마크가 사실은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절반을 낸대요.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을 세금을 내는데도 불만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사회가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세금이 한다는 50% 50%? 옛날 미국에서는요. 네. 대공황 때 1920년대 그쯤이겠죠. 100원을 벌면 70원이 세금이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냥 동의를 해주니까 되는 그쵸. 거야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더 거들려면 난리가 난다. 근데 우리나라 만약 50% 간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이거 50%갈 수가 없어. 뽑아주질 수 않으니까 없죠. 그런 네.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복사회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네, 다 알고 있지만 생활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경기도교육청이 그 미래학교의 모델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지금 좀 추진을 하고 네. 있어요. 사실은 대안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왜 이게 대안일까? 실제로는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공교육 시스템이 그냥 학교면 학교는 그렇죠. 왜 자꾸 꼬리표를 붙이냐고. 되어 있기 앞에. 때문에 그것과 조금 다른 학교, 이래서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안이 되지 않고 그게 실제 이미 편가르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편가르기라고. 네, 그게 실제 교육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게 대안적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요. 뭐 제1학교, 제2학교, 제3학교, 제4학교 이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냥. 굳이 뭘 앞에 붙인다고 한다면. 근데 뭘 연상시키는 그런 키워드들은 쓰지 말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학교 교육 얘기하고 뭐 입시 교육 얘기하면 뭐 한두 끝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짜여진 시간이 있고 네.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제까지 왔어요. 이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인데 각 주체 너무 많고 좀 줄여서 주체를 몇 개를 좀 줄여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교육 불평등 같은 경우는 진짜 아버지의 직업 두께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비례한다. 네. 부모의 학력과 아이의 성적은 비례한다. 근데 엄마들은 그러죠.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해놓고 왜 넌 잘해야 돼? 넌 잘해야 돼. 근데 살 저는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게. 그걸 생각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건 부모잖아요. 그럼요, 부모님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교사를 만나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뭐 선배나 후배들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인데 문제죠. 이게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하고 코드 맞는 선생님 만나느냐, 네. 그렇지 않은 선생님 만나느냐는 그게 학교가 참 힘든 것 행복한 같아요. 공간이냐, 감옥 같은 공간이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런 부모, 교사, 그다음에 마을 어른들이 이 한 아이, 그죠? 예,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조력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이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한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조금 소외되고 힘든 친구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마을에 있는 없지. 사람들은. 예, 학교에서는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정보를 오픈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잠시 그냥 학교를 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마을에 있는 동안은 마을에 있는 어른과 함께 해볼 수 있게끔 그냥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신 건데 그게 그 아이에게도 저의 경험에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고 좋은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을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교육 불평등 부분은 이제 뭐 사교육비 얘기랑 연관성은 좀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교육 제도 안에서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디지털 교과서예요. 네. 그러면 책을 보는 것과 또 디지털 교과서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로 넘어가는 게 이제 흐름이 돼버려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이 5년간 교육부에서 하는 예산이 3조 5천억이에요. 태블릿이든 PC든 다 보급을 하겠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학교 안에서만 할 건지 뭐 가지고 다니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지고 다니게 한다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기계를 주셨는데요. 저희 집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저도 이제 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라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네. 사실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기를 줬었을 때 아이들이 다 뭐 게임만 하고 놀 것이다라는 잠정적 부정적 의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주면 뭐 게임만 할 것 같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게임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교육 프로그램을 게임처럼 재밌게 개발하는 연구를 하셔라. 그럼 게임하면서 실력이 늘 수 있게. 사교육 업체에서 그런 거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하는데 공교육에서 이걸 시도하려고 했었을 때 뭐가 문제냐? 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간 맞아요. 시장의 네. 교육 콘텐츠들은. 저는 사실 사교육과 공교육이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교육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 교사로 연락이 왔어요.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때 그게 풀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교육은 사교육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교육과 공교육도 선 긋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반 학교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또 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중복 투자, 중복 시간 할애, 공교육과 사교육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각자 잘하는 걸 해주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그 중심에
학생이 있으면 돼요. 네,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게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대안교육이 됐든 일반 학교 교육이 됐든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면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좀 한 번 더 나와주시길 요청드리는 게 그래서 음, 디테일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네. 2편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데 네.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시고 네, 네. 2편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네.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이 편에는 저의 구체적인 사례도 좋고요. 네네네. 학생도 함께 네, 좋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면 좋을 너무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오늘 공유TV에서 진행하는 김우석의 수다방 지금 3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한 20-30초 정도의 좀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교육 이러면은 학부모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을 교육과 학교 교육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민정 대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공유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3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